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멀티캐스트 게 레이어 2 어드레스가 있고요. 맥 어드레스 부분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이어 3 어드레스, IP 헤더에서 IP 버전 4 멀티캐스트를 지금 현재 우리는 학습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레이어 3 어드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2 어드레스하고 레이어 3 어드레스 그 사이에 또 연결되는 매핑 주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멀티캐스트 레이어 3 어드레스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D클래스. 이 D클래스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느냐? 1989년 그때 D클래스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걔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를 별도로 할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TCP IP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뭐 10년 좀 안 되지만 지나고 나서야 D클래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D클래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가 있죠. 걔네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걔네들은 1983년도에 딱 정립이 된 거죠. RFC 870에 클래스 A는 8비트, 클래스 B는 16비트, 클래스 C는 24비트.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사용하지 않는 영역, 지금은 D클래스가 생겨서 E클래스가 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D클래스라고 해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야, 우리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호스트 그룹 커뮤니케이션,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통신하는 그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85년도에 나오게 되고, 여기서 웃긴 게 하나 있는데 D클래스라고 하는 게 1989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IGMP 버전 1은 1986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단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89년도에 D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D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소 영역 1110으로 시작하는 주소죠. 4비트 네트워크 224점대부터 239점대 네트워크까지, 그러니까 224.0.0.0, 239.25.25.25. 그런데 멀티캐스트는 멀티캐스트 주소 하나가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뭐 224점대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IP들을 묶어서 그냥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이런 개념은 없죠. 하나의 IP 어드레스가 하나의 그룹이 되고 그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SSM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같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더라도 소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스타 컴마지를 만들지 않으니까 S 컴마지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니까 소스가 뭐냐, 멀티캐스트 주소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다양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좀 특별한 멀티캐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224.0.0.0부터 224.0.0.25, 그러니까 224.0.0으로 시작하는 멀티캐스트죠. 이미 우리가 학습한 게 있습니다. 224.0.0.1번은 IP 버전 4 프로토콜이 도는 모든 장비는 다 받아라. 그게 224.0.0.1번이었고 224.0.0.2번은 뭐 정의된 거는 라우터지만 우리가 L3 장비, L3 스위치도 있으니까 모든 L3 장비는 다 받아라. 그게 224.0.0.2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OSPF 같은 경우에 224.0.0.5번, 6번, 그 다음에 뭐 EIGRP, RIP, PIM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이 자기네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224.0.0점대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TTL 값이 1로 날아가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망에 멀티캐스트가 이네이블이 되고 나면 글로벌리하게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주소대역이 224.0.1점대부터 238.25.25.25까지입니다. 나중에 랩을 할 때 이 주소가 지금 현재 어느 주소대역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느 주소대역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저 영역은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영역으로 IAN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비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비스용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멀티캐스트를 쓰겠다라고 하면 저 대역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224.0.1점대부터 238.25점대까지는 쓰지 말고 너네 회사가 쓰려면 이 멀티캐스트 대역을 써 라고 해서 만든 게 239점대예요. 그러니까 239점대가 우리가 사설 IP 어드레스처럼 사설 멀티캐스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걔네들을 또 분리를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하고 나서 그 규칙대로 하게 되면 관리가 좀 편하겠죠. 어떤 식으로 또 정의를 내렸느냐, 사이트 로컬, 각각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만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영역이라면 239.253.0.0의 16비트 대역 저 안에 있는 멀티캐스트를 써. 그리고 너네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멀티캐스트라면 239.192.0.0 14비트 네트워크를 써. 그럼 글로벌리하게 통신하는 애가 있을 거고, 우리 회사 내에서만 통신하는 애가 있을 거고,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랑 업무 협조를 위해서 멀티캐스트 영역을 사용해야 된다면 239점대에서 여기 스코프로 정한 애들 말고 다른 애 영역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IPTV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IPTV라고 하는 게 KT에서 LG U+의 IPTV 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물론 받을 수 있도록 두 회사 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죠. 폐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IPTV 서비스 하는 곳이 이제 239점대, 자기네 회사 내에서만 통신을 하는 거니까 사설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기껏 해야지 뭐 CCTV라든지 아니면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 글로벌 스콥에 있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멀티캐스트가 충돌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 대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239점대를 사용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2에서의 멀티캐스트 영역입니다. 우리가 레이어 2라고 하면 OUI라 그래서 맥 어드레스 앞에 24비트 돈 주고 사는, 그렇죠? 어쨌든 맥 어드레스를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24비트를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카드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면 랜카드 하나 만들 때마다, 아니면 스위치를 만든다 하면 스위치 포트마다 맥 어드레스가 충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비트를 산 다음에 각각의 랜카드나 포트에다가 맥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는 영역이 있죠. 그걸 우리가 닉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4비트는 돈 주고 산 거, 뒤에 24비트는 이제 우리가 충돌나지 않도록 하나씩 찍어가지고 생산해낸 거. 거기에서 저 OUI 24비트 중에서 맨 앞에 8비트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8비트 영역 중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8번째 비트겠죠. 거기가 0이면 유니캐스트, 1이면 그룹 어드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킷을 던져서 여러 개가 받는 그룹 어드레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브로드캐스트 FFFF 맨 앞에가 FF로 시작하니까 8번째 비트가 1이죠. 그런가 하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01이 되거나 03이 되거나 05가 되거나 앞에가 16진수니까 결국은 앞에 16진수에 0 다음에 나오는 게 홀수면 걔네들이 이제 전부 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이 되게 되는 거죠. 레이어 2에서의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저렇게 되어 있고 레이어 3에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앞부분처럼 D클래스로 되어 있다. 이건 일단은 전혀 분리된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연결된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이어 3에서의 멀티캐스트 영역하고 레이어 2에서의 멀티캐스트 영역. 자, 그러면 레이어 2에서의 멀티캐스트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요 앞에가 0101010101 뭐 33도 있고 어쨌든 홀수로 되어 있죠. 얘네들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CDP, 시스코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CDP, 그런가 하면 CDP가 표준화된 LLDP, 그리고 VTP, 그 다음에 UDLD, 그 다음에 BPDU, 스패니트리를 돌리기 위한 BPDU, 얘네들이 전부 다 레이어 2 멀티캐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주소가 전부 다 01 또는 33, 뭐 03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어 2의 멀티캐스트 패킷이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010052로 시작하는 애, 끝난 애도 010052죠. 010052로 시작하는 애는 IP 버전 4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어드레스 영역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3333으로 시작하는 애는 IP 버전 6를 제공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으로 할당이 됐대요. 그러면 아하, 010052로 시작하는 애가 우리가 D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멀티캐스트하고 뭔가 연관이 되겠구나. 왜요? 멀티캐스트를 던지는데 특정 장비에 맥 어드레스를 세팅해서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대 장비한테 보내려면 3개 패킷을 던져야 되잖아요. 멀티캐스트는 1개의 패킷만 던져서 모든 애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캐스트용 맥 어드레스가 별도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영역으로 010052 영역 부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멀티캐스트 레이어 2 어드레스하고 레이어 3 어드레스가 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레이어 3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면 전체가 32비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IP 버전 4 멀티캐스트는 1110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별로 내가 맥 어드레스를 구분한다 라고 하면 필요한 애들은 몇 비트? 28비트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레이어 2 맥 어드레스는 OUI랑 그 다음에 닉 해가지고 전체 48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때 스티븐 디어링이라고 하는 박사가 야, 이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위에 28비트를 전부 다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맥 어드레스 28비트랑 1대1로 매핑을 시키면 전부 다 각자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전부 다른 맥 어드레스를 갖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OUI가 몇 개 필요해요? 2의 4승계, 여기 4비트를 한 거니까 16개를 사야 돼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OUI 하나가 1000불 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스티븐 디어링 박사가 그때 당시에 어디서 재직을 하고 있었느냐, 제록스사의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몇을 달라 그래요? 16개가 필요하니까 1000불짜리 16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6,000불의 연구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줘요. 왜? 멀티캐스트가 이렇게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만 삽니다. 저 센터에서 010052라고 하는 맥 어드레스 한 개만 사요. 그러니까 이제 매핑될 수 있는 게 몇 비트밖에 없어요? 24비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01로 시작하는 애니까 멀티캐스트 영역이겠죠. 다른 프로젝트 팀이 있었어요. 대학교와 같이 연구를 하던 다른 프로젝트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멀티캐스트를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걔를 또 반으로 나눕니다. 이 스티븐 디어링 박사한테는 0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 하는 곳은 1로 시작하는 부분을 줘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가 몇 비트밖에 없어요? 23비트밖에 없는 거죠. 저 스티븐 디어링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멀티캐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IP 버전 6를 만들 때도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그 해에 인터넷 사인가 그것도 받고, 그런가 하면 좀 괴짜였나 봅니다. 올해의 괴짜 뭐 이런 걸로 선출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천재들이, 약간 괴짜들이 많죠. 어쨌든 저 사람이 제록스에 있다가 나중에 뭐 제록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코로 옮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23비트밖에 할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앞에 9비트, 이 9비트는 무시하다 보니까 다른 L3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동일한 맥 어드레스를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어봤더니 224.1.1.1, 224.129.1.1, 225.1.1.1 쭉 해서 239.129.1.1까지 32개의 IP 어드레스가 동일한 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225점대를 다 쓰겠다라고 하면 겹치는 맥 어드레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스위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동일한 맥 어드레스로 플로딩이 되니까 걔네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IGMP 스누핑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돼서 받고 싶은 애가 받도록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스위치는 멀티캐스트가 들어오면 나머지 포트로 플로딩을 하니까 그렇게 동작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만 저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IGMP 스누핑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IGMP 스누핑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을 시키죠. 일반적으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맥 어드레스가 충돌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225.1점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225.128점대까지만 멀티캐스트를 써야지 서로 간에 맥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이어 3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뭔지 보고 오늘 랩은 되게 간단하겠죠. 저 주소들이 정말 동일한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2019년 11월 13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블럭들이 있죠. 로컬 네트워크 컨트롤 블럭 224.0.0으로 시작하는 TTL 값이 1로 날아가는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TTL 값이 1로 날아가진 않지만 프로토콜에 컨트롤을 하기 위한 영역 224.0.1점대. 그 다음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애드훅 블럭. 그 다음에 리저브 데이터. 아직까지 뭐 사용하지 않더라도 리저브 시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멀티캐스트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면 SSM 블럭이라고 해서 SSM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스탑 컴마즈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디폴트로 SSM 영역으로 결정된 구간 그게 232점대고요. 그 다음에 GLOP 블럭이라 그래서 인터넷망에 지금 멀티캐스트가 이네블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인터넷망에 멀티캐스트가 연결이 돼서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멀티캐스트망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킨다 라고 하면 우리가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돌릴 때 AS 넘버,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라고 하는 걸 삽니다. 그럼 그 AS 넘버를 사게 되면 233으로 시작하는 거 다음에 중간에 16비트를 AS 넘버로 해서 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AS 번호를 사면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GLOP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4.0점대 애들은 대부분이 쭉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24.0.1점대도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멀티캐스트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멀티캐스트 할당한 연도도 뭐 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224.0.2점대 왜 이것을 보여드리나 하면 쭉 봤을 때 238점대까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미 다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26점대 아무도 안 쓰네? 그래서 우리가 226점대를 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만약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IT팀에서 도입을 했다면 멀티캐스트가 충돌나지 않도록 조정을 했겠죠. 그런데 IT팀에서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안팀에서 CCTV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HR 부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장비를 도입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디폴트 값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하고 동일한 어드레스 영역일 수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멀티캐스트 대역이 충돌이 나면서 양쪽 다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처음 구축할 때부터 239점대로 서로 간에 IP 통신을 하기 위한 거라면 239점대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다른 서비스들하고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ICMP로 해서 묶어 놓을까 했다가 일부러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CDP, VTP 뭐 이런 영역을 다 사용을 하니까 PAGP, 시스코 거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가 어떤 프로토콜인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 멀티캐스트 영역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레이어 2 어드레스 부분에서는. 그 다음 이제 프로토콜을 봤더니 CDP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CDP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멀티캐스트 영역을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부분이 0100C CCCCC. 걔가 지금 현재 CDP, VTP, DTP, PAGP, UDLD. 얘네들이 전부 다 저 어드레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레이어 2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이제 레이어 3하고 레이어 2하고 맵을 확인하기 위해서 IGMP로 바꾸고 레이어 2 어드레스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핑을 치도록 하죠. 핑 224.1.1.2. 그러면 010052에 이 뒷부분은 찾기 쉽죠. 0101 그 다음에 12니까 ABC C가 되겠네요. 그렇죠? ICMP로 해야죠. 224.1.1.12 했을 때 걔가 010052에 0101.0C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29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29로 바꿔도 똑같이 010052 01010C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보죠. 핑 239.129.1.12 이렇게 핑을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010052에 01010C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를 어느 대역을 사용할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잘 결정하지 못하시면은 서비스 간의 맥 어드레스가 충돌이 일어나서 IGMP 스누핑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